네, 반갑습니다. 인베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아침만 하더라도 뭐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좋았었는데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또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이틀 동안은 그래도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그동안 뭐 한 몇 년은 아니고 한 몇 달 정도 상당히 좀 다른 국가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한 최근 이틀 동안은 사실 희망이 조금씩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하방에 대한 부분들 막 이전처럼 막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조금은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보나 전반적인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좀 박스를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성격 급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매매를 잘한다. 그래도 주식 꽤나 나름대로 트레이딩 많이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뭐 트레이딩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또 어떤 특정 관련해서 뭐 사법 리스크 또 노출됐던 또 인물에 대한 또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듯이 결국에 지금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그냥 조금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그냥 단타 치겠다 이런 분들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좋은 기업을 오히려 이번 우리 국내 증시가 이 밸류가 부담이 없었을 때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도 하나의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그래도 제가 정책 관련된 종목들 공략을 또 안 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도 공략을 해서 또 급등을 했었고 또 아가방 컴퍼니 또 이번 달에도 공략을 해서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들어갔던 게 이제 제로투세븐이거든요. 제로투세븐이 사실 어제는 더 강했습니다. 이제 제로투세븐이 어제 20% 이제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 3차 목표가였던 6,950원이 아니죠.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6,950원은 4차 목표가 말씀드리려고 써놨는데 우선은 4차까지는 볼게요. 6,950원까지는 볼 건데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5,900원이니까 지금 사도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샀던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는 거지. 만약 여기서 내가 6,900원까지 바라본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950원까지는 보나 우선 만약에 기준점을 좀 어디서 잡을지 모르겠다. 뭐 익절 가격대를 좀 어디서 잡을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우선은 11선 정도에 대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우선 제가 방송에서는 익절가는 우선 5,500원 말씀을 드려서 5,500원 요거 이 가격대 이탈하면은 뭐 그냥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었고 요거 한번 이제 차트도 뭐 보여드리지만 우선 자료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SK바이오팜 관련해서 뭐 물론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그래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펼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에 또 집권을 했었을 때 또 그쪽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갈릴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규제 또는 어떤 정책으로부터 약간 중립지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전망도 사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듯이 경기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1월 달에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지난 일요일날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트럼프 AI GLP-1 여기서 말하는 GLP-1은 결국에 비만 치료제 요 키워드가 이번 내년에 있을 1월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뇌전증 치료제잖아요. 약물 치료 했었을 때 이제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엑스코프리 약물명 이제 세노바 메이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실제 처방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임상 데이터에서 나왔던 그런 효능, 이 뭐라 그럴까요? 효과보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들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나왔던 내용들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뭐 SK그룹에서 또 좋은 이야기 나왔죠. 뭐 CDMO 이 관련해서 SK팜테크죠.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항체 의약품 쪽으로 이제 CDMO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뭐 펩타이드 계열이나 저분자 이쪽 관련해서도 좀 부응을 받지만 사실 뭐 직접적으로 SK팜테크하고 SK바이오팜 연계성 사업성에 대한 관계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SK그룹이라는 또 공통 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SK바이오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또 SK바이오팜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키워드 중에 또 AI라는 또 키워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빅바이오텍으로서의 도약을 해보겠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뇌전증 신약인 이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를 이을 차세대 뭐 신약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SK바이오팜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자, 이 계산 화학자와 AI 과학자 등 AI 신약 개발 직군을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일봉 차트는 뭔가 되게 좀 많이 떠 있는 것 같죠. 뭔가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것 같은데 사실 주봉 차트를 땡겨서 보면은 저는 이거 추세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를 그렸던 횡보했었던 그 종목, 횡보가 기가 막혔던 종목이 지금 돌파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파동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당장 간다 안 간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까지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가격 전략은 우선은 12만 5천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이틀 전에 제가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트레이딩으로 끼가 있다. 예, 말씀드렸던 HEM 파마.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0% 가깝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15,500원인데 한 몇백 원 차이로 체결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3빌리언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약간의 테마성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실적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좋겠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더블이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기업인 아메이가 아시아 기업에서 최초로 투자한 회사가 바로 이 HEM 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자리는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선 실적 나쁘지 않죠. 최근에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양봉 잡아놓고 어제 단봉 나왔고 오늘 만약에 땅 땡길 수 있다. 이래서 어제 제가 공개방송 이제 3시 45분에 했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저는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 이제 목표가 15,500원 체결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들 사실 올라가고요. 목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시간적인 부분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또 3시 45분 공개 방송하니까 좀 오시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 다 상당히 잘 갔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도 약간 SK 바이오팜의 느낌이에요. 당장 뭐 이게 뭐 막 단타 막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처럼 뭐 내일 막 20% 30% 뭐 10% 위아래로 막 흔드는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우선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만한 종목 그리고 추세 돌릴 시기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가는 16만 6,200원. 종목명은 녹십자입니다. 자, 제가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까 SK 바이오 팜하고 이 녹십자의 차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박스에 갇혀서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인내심 싸움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우선은 1차 파동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두 번째 파동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은 이 알리글로, 이 혈액 제제 쪽 관련된 이 부분, 이 미국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확대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의지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아 제끼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켜줘 뭐 증환자금이 들어온다, 뭐 나라의 정부에서 돈을 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 연기금이 살 만한 종목들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연기금이 그냥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부터도 또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자료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오늘도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이 혈액제제를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알리글로가 이제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 미국의 이 FDA 품목 허가를 받은 혈액 제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보험사 처방 목록에 이 사보험 쪽 관련해서 처방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이 커버되는 부분들이 약 80% 정도까지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 9월 달부터 현지 환자들한테 투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 ABO 홀딩스라는 이 회사를 지분을 전량을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이 원료 혈장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원료부터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수직 계열화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 밸류 자체에 조금 더 우리가 리레이팅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ABO 홀딩스 이번에 인수한 이 ABO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 혈액원을 운영을 6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2곳을 추가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혈액원이랑 결국에 이제 혈액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 원료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내 판매 확대 전망뿐만 아니라 이 적응증 확보를 통해서 시장 내 입지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 정도 올랐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좀 전략을 잡아본다면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약간 이번에 또 맞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저는 이 박스 돌파는 뭐 시기적으로 뭐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 이 펀더멘털이나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 갖고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 박스만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주봉에서도 우리가 보통 주기가 짧은 차트보다는 뭐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차트상에서 뭐 MACD나 뭐 스토캐스틱, RSI, 뭐 CCI 이런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뢰도가 주기가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데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K선이 D선을 넘어가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스토캐스틱 이 지표가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면 이번에 돌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야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이번에는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9만 8천 원 우선은 잡아놓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장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좋은 기업들 항상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로 공개방송에서 찾아뵙고 있는데 자, 오늘 3시 45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볼 만한 기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